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 한경림입니다. 앞에 그 안양소년원 홍미자 팀장님 얘기 들으면 저도 같이 이제 울컥했었었는데요. 음, 사실 제가 실장님 요청 전화를 받고 사실 잠깐은 갈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가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10분 짧은 기간 동안 사례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얘기가 봉사를 시작하려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고 저도 상담을 하게 된 봉사를 하게 된 동기나 아니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라는 스스로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게 돼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맨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부터 지극히 단순하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함께 사는 세상 그리고 함께 나누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동네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곳에서 제가 이제 급식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급식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서 먼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아동지원센터에서 봉사를 하기도 했었고 아동지원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바뀌게 된 사례입니다. 2009년도에 그때만 해도 교육 이제 저희 이름이 비행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비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썩 와닿지는 않았지만 이제 위기 청소년, 비행 청소년을 보는구나라는 이제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봉사를 시작한 곳이 서울 소년분류심사위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행 청소년 상담 봉사자 역할이 심리 상담, 복지 지원, 부모 교육, 생활 지도까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역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1년쯤 지나면서 아이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곳에서 계속 재범, 산범으로 온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는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나 보다. 왜 이 아이들이 계속 그 이제 재범, 산범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오게 되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면서 봉사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가 한 1년 반쯤 지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그때는 분류심사원 여자생활관 방에서 집단상담 형태로 저희가 멘토링을 했었었는데 한 1시간 반쯤 멘토링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여학생 한 명이 쪼르륵 따라 나오더니 저한테 선생님 제가 모레 재판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건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동안에 종교에 관한 이야기 일절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아이는 제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슨 종교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널 위해 기도를 해줄게. 너도 네가 바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저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제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저에 대한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판결은 판사님 내리는 거라 선생님의 기도가 잘 그야말로 기도빨이 잘 먹혔으면 좋겠다 그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건 선생님 저는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판사님의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는 저를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해줬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는 어떤 판결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소년분류심사원이 그 벚꽃이 정말 예쁘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그때가 정말 봄날이었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나고 돌아 나오는 그 주차장에서 그때가 정말 찬란하게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 찬란한 벚꽃과 너무나 대비되게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저 외로움은 어떨 걸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차마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 외로움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느끼게 된 게 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말 상당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훌륭한 교육자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곁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그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봉사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봉사자란 이름으로 걸어오게 된 이제 그런 동기가 되어준 아이였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동안에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분류심사원 봉사를 하다가
수원준법지원센터의 상담실과 이제 교육을 맡아서 이제 하는 동안에 만났던 또 하나의 18세 남자아이가 기억에 나는데, 그 아이는 그 담당한 선생님께서 조금 특별한 아이였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요청을 드리겠다고 이제 장기간 제가 상담을 하던 남학생 아이였었어요. 그 아이는 코로나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후드 모자에 검은 안경에 머리카락을 여기까지, 눈만 겨우 눈동자만 이만큼을 머리카락을 내리고, 뭐 제가 11개월 남짓 10개월 넘게 매주를 만났었어요. 그 학생은. 그런데 머리는 이만큼이고 그 위에 안경을 이렇게 쓰고 검은 마스크에 이제 올 블랙으로 신발까지 그렇게 이제 다니던 남학생이었어요. 매주 오는데 50분 동안을 저를 만나면 늘 게임했던 이야기만 하는 건 거예요. 이 게임 저 게임. 게임을 하고 제가 현질하다가 낚였던 이야기, 제가 여자로 이제 캐릭터를 바꿔서 들어갔더니 저를 잘 받아주더라는 얘기, 제가 여자인 척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를 상대해 주더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얼굴 기형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 안 만나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나를 성형을 시켜줄 생각은 전혀 없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 엄마는 조현병 환자다. 그 아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그런 미친년은 결혼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서 나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 5개월을 매주 50분을 늘 같은 얘기만 했었어요. 들어주고 그럴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또 이제 리액션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한 5개월이 지난 때부터 제가 선생님 있잖아, 도전 과제 하나 줄게, 도전 한번 해볼까라고 했더니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게임하는 것 말고, 그 아이는 집 밖을 전혀 나서지 않고 방통고를 다니고 있었었는데, 방통고에도 그냥 겨우 잠깐 출석했다가 이제 출석 도장만 찍고 오는데, 사실은 그 이제 출석 횟수랑 시간이 맞아야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 시수도 못 채우게 생긴 거였던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5분만이라도 게임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보기 라고 과제를 주었어요. 아니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통고에 지각하지 말고 출석을 한번 해보기. 아니면 늦게 갔으면 마칠 때까지 엎드려서 자더라도 한번 버텨보기. 뭐 산책, 동네 산책 10분만 해보기.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들인지 책 제목만 한번 훑어보고 오기. 네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한 권만 빌려와서 읽기. 그렇게 이제 제가 도전 과제를 줘봤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실천하고 왔다고 이제 얘기하는 주는 느낌이 어땠어? 아니면 칭찬이란 이런 것들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나마 그렇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서 리액션을 해 주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 5분이 10분이 되고, 출결하는 것도 이제 뭐 한 달에 뭐 겨우 한 번 가던 것도 뭐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러고 한 9개월쯤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후드 모자를 벗고 머리를 자르고 온 건 거예요. 근데 봤더니 머리를 이제 정말 산뜻하게, 요즘 얘기하는 그냥 정말 평범한 남학생처럼 머리를 자르고 안경만 끼고 왔는데, 얼굴은 종합만 하고 마스크는 끼고 있었지만 얼굴도 갸름하고 이제 너무 예쁜 건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가린 얼굴만 보다가. 그래서 야, 너 너무 잘생겼는데, 야, 선생님 얼굴 사각이 넌 갸름해.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이런 리액션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10개월이 조금 이제 남짓됐을 때 그 아이가 어느 심각한 얼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제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여줄 테니까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고 선생님이 솔직한 어,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제 얼굴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짧지만 두려웠어요. 저야 이가 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 심한 얼굴 기형이라 그 얼굴을 보자마자 나도 표정 관리가 안 돼. 순간 표정 일그러지면 어떡하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고민이 되고 두렵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만 그 아이가 원하니까 알았어, 볼게 라고 얘기를 했던 건 거예요. 그 아이가 드디어 거의 10개월 남짓 마스크를 끼고 있던 그 마스크를 벗는 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 마스크 벗은 얼굴은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10개월 매주 만났으니까, 야! 제가 너무 화가 난 순간적으로. 너 너무 잘생겼잖아.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너무 평범하게. 정말 평범한 남학생이었고. 너 너무 잘생겼잖아.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너 얼마나 쫄았는지 아냐? 나 지금 화날라 그래.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진짜요? 저 진짜 이상하게 안 생겼어요? 라고 묻는 건 거예요. 너 선생님 말 믿지? 너는 이제 그 아이가 사실은 치아가 너무 고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치아는 제가 솔직히 너는 교정만 하면 돼. 교정만 하면 네가 그 좋아하는 애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넌 너무 멋진 사람이야. 선생님 말 믿어? 그랬더니 선생님 말은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도 변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이들 아픔을 정말 진한하게 똑같은 말을 들어주고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힘들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이제 일요일을 실장님 요청 전화를 받고 한 번쯤 이렇게 돌아봤던 그 계기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치고 힘들고 이제 그런 순간에 나는 어떤 힘으로 이거를 계속할 수 있었지라는 걸 돌아보면 분류심사하면서 만났던 그 아이, 나를 위해서 오롯이 기도해준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이제 그 아이,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의 글귀 중에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주는 단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쌤, 저희들이 공부는 못해도 사고는 쳐도 진심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선생님은 진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꼰대 같지 않아서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아이들 곁에서 버텨낼 수 있고 그런 저의 모습에서 그 아이들 또한 하루를 더 살아내고 더 버텨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봉사를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이제 봉사 긴 시간은 어쨌든 길었지만 한 잠시 한 3년을 쉬고 있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와 또 한 번 더 저의 이제 자극이 되는 그런 시간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